네, 안녕하세요. 페더피스트 현재 가치가 프라티만 있습니다. 인권이 한국에 오래 입장하셨고 안에서도 반대 전문가로 계셨는데요. 실험실에는 상당 조선이나 생산업 발굴, 성권 문제가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선택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현황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지, 또 분야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인재영입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소방대 직주인 정부의 금융인들의 모습을 이어서 서구매에 수출이라는 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서구매 출신들이 금융계 수장으로 잇따라 임명되면서 지금 민주당의 당신이 새로운 민주연합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안정된 국가는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어렵고요. 중국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도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도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이네요. 세종은 한국 최초의 제대로 된 계획 도시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 중구장대형 소재나 산업재해와 관련 자동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의 경제 발전을 제가 아까 발표 드릴 때 2단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도시들은 무엇을 생산하는 하드웨어적인 도시가 아니라 세종은 소프트웨어와 컨텐츠가 충만한 이런 전혀 다른 개발 모델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 내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상가 공실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의 인구수 증가 속도보다 상가 증가 속도가 더 많아서 전국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상가 공실률은 1위가 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공실률들을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많이 오는 게 일단은 시내 쪽에 조성이 돼야지만 우리 세종이 뭔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미래형 도시를 가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될 사항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얼마나 유치할까.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죠. 우선 시급합니다. 인구를 더 늘려야 돼요. 우리 3단계 목표가 50만 명인데 더 이상으로 잡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시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내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거고요. 우리의 지향점은 미래도시, urban시티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직조도시라는 겁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세스에서 2020 세스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그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세종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종은 계획도시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도시보다도. 그래서 대기업들 보고 현대차 보고 와서 니네가 갖고 있는 플라잉카 기술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 무인카,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삼성전자가 와서 5G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 도시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구경 올 거 아니에요. 한국만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세종이 제가 자꾸 한국 안에 머문다고 하는데 세종은 이미 한국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게 세계를 지향하는데 여기서 IT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전들을 현대차나 삼성이나 우리 IT 기업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일로 와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세종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기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좀 먼 그림으로 한번 계획을 짜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서구매 부분은 제가 사장 될 때부터 아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요. 이겁니다. 저는 이런 연구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리서치 관련 연구나 이런 세계경제 연구하는 부분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무 때 이제 영업을 시키더라고요. 회사에서 영업하라고. 홀세일 사업 부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서구매라고 해서 한 10명이 모여서 분기에 소주 한잔하는 동창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강대는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학생 수가 1000명대, 저희 때는 1700인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학교는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게 어려워서 좀 만나서 술 한 잔씩 먹던 그런 관계였는데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니까 나도 올게 하더니 갑자기 사람들 확 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하고 몇 명의 후배들과 야 여기 큰일 났다. 나는 이 정권에 이분이 대선 되는 거 원치도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다 보면은 안 되니까 야 우리 나오자. 그래서 후보 전에 저는 오히려 후배들과 함께 그 모임을 떠났고요. 떠나서 그 이후로 그래도 몇 년이 됐나요? 한 7년, 7년 됐나요? 나온 다음부터 전혀 나가본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금회 출신으로 대우증권 사장이 됐다고 하면 제 사장 면접 볼 때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사장하면은 일찍 집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좀 더 오래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쭤보세요. 당시에도 보면 아마 어딘가 찾아보면 보도가 있을 텐데 제가 면접위원들한테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답변이 좀 늦었고요. 우선 강원도 이승종 기자님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관리권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이신데 지금 신인이시고 국회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지금 부딪히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행정수도 그 관련법 가운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개정이 돼야지 좀 행정수도로 빨리 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행정수도로 행정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 개헌이 지금 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연문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개헌이요? 네네. 행정수도가 담긴 명시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종시는 돈이 급합니다. 빚이 많아요. 은행빚까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소프트웨어 뭐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그 당선이 되신다면 당선하시자마자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취득세가 지방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입주가 취득세를 걷어들이지 못해서 지금 복지에까지 지금 복지 예산까지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고 사업을 추진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거기 당장 추진하시다가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행정수도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 분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서 예를 들면 뭐 국정감사 때건 뭔가 심의를 하는 걸 자꾸 오게 되면은 이 세종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먼저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올기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회의 일부 기능들이 세종시로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르고 쉽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개헌 문제는 이제 행정수도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관련된 법도 헌법에 놓는 거 당연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권력 구조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개헌한 지 33년 됐죠. 33년 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기본적으로 개헌 찬성 문제고요. 개헌 논의가 있게 되면은 제가 앞장서서 행정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편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정수도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헌법에 들어가야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세종의 발전 플러스 국가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세종시 대원 문제 취득세 부동산을 의존하는 것은 도시가 발전한 초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세종의 이사 빈도 이런 것들 그리고 매매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이 초기에 나왔을 때 동일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수 문제는 다양하게 확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종에 많이 일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상황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우리가 제가 좀 더 공부한 후에 세수를 확정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솔직히 좀 너무 이른 시점이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주제넘은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까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행정부 한동 개정법을 국회국면 유치라면 국회법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를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종시법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네? 세종시법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국회법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건 이제 관련법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걸 무슨 법을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국회에서 세종시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법률 담당자는 아닙니다. 제가 경제 분야 전문가라서요. 경제 부분으로 제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구체적인 법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가 세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관련돼서 지금 많은 내용들이 제출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답변 주신 내용은 국회 일정을 위해서 세종시의 여러 현안 문제들, 법 관련 문제가 여러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답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가급적이면 한두 가지로 좀 끊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하시니까 답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마이크가 안 통해서. 일단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후보들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다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피부로 와닿기는요. 여기는 젊은 도시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한번 가더라도 아이 하나 얻고 하나 잡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농 복합도시죠. 지역 상권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심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많이 좀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교통입니다. 차를 안 가지고 아이 둘을 데리고 시장을 보러 재래시장을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도요. 짐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중교통 문제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먹힐 수 있겠는데요. 젊은 엄마들, 육아하는 엄마들한테 통하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차 문제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출마하신 이 지역구가 금남 장군면 이 면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농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후보님한테는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요. IT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대덕 연구단지에서 1세대 스마트팜을 연구하시던 과학자들이 지금 60대 초반 중반이 되면서 퇴직하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연구단지에 있는 그 인프라들이 세종시에 이사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로 30%가 넘습니다. 농업 관련 과학자들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인프라 활용 쪽으로는 어떻게 계약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여쭙고요. 한 가지는 연서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이 아닌 이런 다크역에 출마를 하게 되셨어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세종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오지는 못했습니다. 선거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놓고 일단 바라봤던 기본적인 생각은 자주 안 다닌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중교통을 쓰려서 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워낙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까 표현이 아주 좋으신데 하나 업고 하나 손잡고 가려고 하면은 주차장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세종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느낌상 공영 주차장이 자꾸 주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CCTV도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느낌들이 오면서 자가용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졌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건물들이 덜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영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이렇게 주차를 그동안은 그냥 해놨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다 보니까 더 불편해지고 저도 이게 한번 요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이게 재래시장이 됐건 아니면 시내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을버스가 제가 서울 아파트 지역에 사는데 정말 자주 다니거든요. 버스가 조그매요. 조그만 게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를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큰 게 천천히 다니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뭐 당연히 많이 늘리셔야 되고 또 이 도시의 특성상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6차 산업이라고 하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섞여 있는데 지형적으로 그 세종시는 6차 산업하기 아주 좋은 거고 마지막 그 전에 질문하셨던 대덕의 어떤 농업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나이 먹으면 귀농을 하고 싶고 고향에 오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단순히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기술들이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효과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뭔가 형식적이고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어서 그분들 모시고 또 그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종이 첨단 미래형 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배후 단지로서의 스마트팜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다른 지방에서 하는 스마트팜하고서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세종은 충분한 인프라와 능력과 인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연사면 출신이 왜 남측으로 갔냐 해서 아마 이 지역 예비후보님들도 한테 제가 사실 송구한 마음은 사실인데요. 제가 이렇게 늦게 출마 선언하는 것은 저도 제가 어디를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지금 아직까지 못 찍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당의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쪽에 또 많은 종합청사를 비롯한 많은 관청에 계신 분들, 시청, 그리고 국책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제가 기존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제가 경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제 고향에 대한 연구보다 더 강하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추측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좀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 좀 끊어서 좀 해주시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예비후보에서는 경제통장이나 모든 분들 다 알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박영성 장관과 직원들랑 콘서트에서 제가 어젯밤에 늦게 대전에 내려와 화력에 어떤 데 좀 갔는데 화력에 아무것도 없더라.
욕망의 절대를 선정하는데 언제까지 꼭 길을 뜰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됐고 또 이 도덕성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런 실수로 세속에 보니까 이런 실수를 뭐 자주 했다고 이렇게 간단히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도덕성과 아까 좀 전에 앞에 기자분이 말씀했던 연선의 출신이 왜 밖으로 나왔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후보님은 몰랐다고 했지만 또 후보님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 간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런 게 어떤 도덕성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본인의 도덕성의 가치를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1년에 강의를 한 150번씩 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인들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미래센터로 사장을 그만두고 강의를 하면서 느꼈는데 강의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수를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좀 더 강한,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느끼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딴 데 가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업인들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유성은 저 어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통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흥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아침에 강의인데 전날 와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직자들한테 좀 더 자극적인 용어를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서면 출신이 왜 여기 나와서 이건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고 저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 명함에 제일 늦게 나고 아직도 현수막을 못 걸은 이유는 세종 갑인지 을인지도 모르고 제가 세종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만 계속 들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도덕성 문제 나오면 제가 자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기에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탐욕적인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세종시 떠나서 서울에서 가장 집값 비싼 도봉구 방학동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강남으로 이사 갈 줄 몰라서 간 거 아니에요. 집 사는 거 놓고 사는 문제가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골프를요 전무 때 배운 사람입니다. 제 부하들이 다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싼 운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 빚이 한 번도 없어봤어요. 레버리지를 일으켜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보고 천연기념 불렀어요.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제가 이랬을 때 대우증권 사장이 됐을 때 뭐 어떤 언론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북쪽 미아리고개라고 있는데 미아리고개 북쪽에서 금융기관 사장이 나와서 아주 특이한 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기자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뭐가 특이하냐?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저 나름대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람이니까 또 이 민간 기업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합니다. 예. 박기자님 먼저. 네, 세종의순이 박우석 기자입니다. 처음에 이제 홍보님께서 이제 이쪽 전략 공천됐다는 얘기 듣고 이제 지역 반응이 주로 이제 경제 쪽 전문가다 보니까 지역은 좀 나중에 뭐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주로 뭐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강남이나 이런 경제 분야를 또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지역을 소홀히 하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 전략 공천이 뭐 강남이나 서울 쪽으로 향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요. 혹시 이제 향후에 당선이 되신다면 지역 활동이 좀 비중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지역 산업들도 많다 보니까 좀 그 비중을 이제 과거 또 이해찬 대표님이 비유하자면 사실 뭐 이 대표님도 지역 활동을 좀 소홀했다는 뭐 기자회견도 좀 적고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뭐 향후에 이제 뭐 혹시 당선이 되신다면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뭐 주로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경제 분야다 보니까 경제 분야 지금 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좀 당으로 좀 치우치면서 중앙으로 좀 쏠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향후 그 계획을 어떻게 좀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활동에 좀 어떻게 좀 무게를 두실 건지 그 부분 좀 각오 좀 밝혀주시죠. 네. 저는 71년에 세종을 떠났고요. 그 이후부터 1년에 10몇 번씩, 20번씩 왔습니다. 저희 문정분도 와 계신데요. 50년 전에 떠난 사람의 문정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아주 친숙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 시내 부분만 그렇지, 제가 옛날에 외가가 장군면인데 연서면에서 조치원 나와서 버스를 타고 여기 종촌에 내려서 갈아타고 가야 됐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60년대에는 조치원에서 가는 게 없어갖고, 근데 그 종촌까지 기억할 정도로 저는 이 지역에 아주 익숙하고요.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세종 사신 것보다 더 눈에 아주 청사진처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특히 세종시는 굉장히 고향이니까 잘 알지만 전국 어느 지역이든 잘 알고 있는데요. 외면적으로 보면은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민간 기업 출신들을 처음 겪어보실 텐데요. 그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출신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에 7시에 출근을 30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종이나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시골가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안산에서 서울 시내 오는 시간이랑 세종에서 서울 시내 오는 시간이 똑같은데 때로는 세종이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런 시간을 버려라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세종이 잘 되는 게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수도권 집중화, 양극화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부분 좋지만 제가 아까 사회적 자본 참여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응원 좀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 죄송한데요. 저는 한 번 정도 더 질의를 좀 받고요. 부족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다가 공고 담당 이메일번호를 놔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캠프가 사무실이 한 4일 정도의 전화번호가 아마 세팅이 될 거니까요. 따로 또 통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후보님과의 그 대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 거니까 오늘은 첫 선보이는 자리니까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한 번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마무리된 다음에 우리 후보님 가족분들 사진 촬영 잠깐 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충일보 김병 기자입니다. 그 객지 생활을 하시면서 고향 세종은 자주 오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증권사 사장을 하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것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은 저만큼 자주 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애경사, 집안 애경사 웬만하면 다 왔고요. 지금도 저희 당수 이상들이 꽤 많이 사시기 때문에 계속 오시고요. 또 저희 집이 조그만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집안 시제 때도 저희 가족들하고 다 와서 제사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세종시에 와서 열흘 20일씩 묵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오래전부터 많이 다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집권사 사장으로서 고향에 뭘 기여했냐고 하는데 고향에 기여하면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단 한 가지 했습니다. 제가 대우증권 세종지점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올 생각을 갖고 만든 건 아닌데 가보시면은 가장 이게 금융기관 맞을까 할 정도로 레이아웃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아주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니 금융기관 자체도 뭔가 다른 느낌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개인적으로 해준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만큼 세종을 제가 다르게 생각했고 또 발전을 바란다는 하나의 염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